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출시 앞두고 차량 보안 시장 급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뉴스들이 조금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이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에서 이게 선두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죠. 네, 자동차 업계도 차량 보안에 신경을 곤두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감지 센서를 통해서 차량과 도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디파이 같은 경우나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보안이 높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블록체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핸드폰이라든가 개인 PC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곳을 해킹해서 들어가 버리면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과거에부터 한 두세 번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차량에 대한 보안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블루투스랑 저희가 연결을 많이 해서 음악을 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핸드폰에 해킹되어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또 차량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거죠. 악성 코드 자체가. 그래서 해킹 방지 등을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첫 적용 차량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G90 이렇게 되면 점점 더 프리미엄 차량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도 더 뉴 S클래스라든가 BMW는 올해 안에 7 시리즈, 그 다음에 전기차 i7에 각각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게 세상에 보시면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와 자율주행 차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 겨냥을 해가지고요, 수출형 자율주행 보안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CSMS라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올해 7월부터는 신차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팔리는 모든 양산차는 UN ECE가 제정한 사이버 보안 법규인 R-155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진행 중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정보보안 인증인 TISAX를 전장사업 주요 부분에서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네, 자동차 제조사의 보안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든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가 만든 세계적 정보보안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과연 이런 인증들이 정말로 이제 다 제각각이라서 나머지들도 다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거면 조금 일이 좀 커지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싹 모으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나중에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따야 되지 않나. 독일 쪽도 따야 되고, 만약에 이쪽도 따야 된다고 하면 너무 좀 중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전께 잠깐 넘어와졌고, 네, 그래서 차량 보안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이제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보안 모듈 기술을 개발한 국내 업체 시옷 있는데, 요 시옷은 아직 비상장이죠. 기존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통신 단말기나 자동차 전장 부품에 손쉽게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고요. 굉장히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관련 차트인데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회복도 못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활처럼 쭉 휘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성장할 것처럼 보이다가, 뭐 실적이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따가 볼 건데, 네, 쭉 하락해서 이번에는 살짝 받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워낙 너무 갑자기 떨어졌던 그 구간이라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회사이고,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3사 합병 이후에 고점을 찍고 실적 때마다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향후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3조 되어 있는 회사이고, 코스피 액면가 500원이고 외국인 소진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표 보시면은 재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ROE가 무려
10%가 넘은 12%이고요. 그 다음에 PR이 조금 다소 높긴 합니다. 45%. 네, 배당금은 제가 700원인가요? 750원이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 EPS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도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제 올해 1분기는 아무래도 성장이 좀 확실해 보이긴 하고요. 2분기가 조금 고비이긴 합니다. 2분기가 조금 고비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무난히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이 내려올 때 사는 게 좀 어려운 종목이다시피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5개월선, 20개월선 여기 닿는 부분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일이 109,5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1만원 이하부터는 여러분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고요. 네, 여기는 일봉상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도 반등이 좀 나왔네요. 네, 하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빠졌었던 구간이고, 거기서 다시 여기를 뚫으려고 했을 때 수급 문제로 모든 종목이 다 거의 다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과거에 한번 올랐던 적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한번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전부 다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상승분을 다 잡아먹었고, 결국에는 요 한 달이 거의 한여름밤의 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자리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향후에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대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개인이 좀 세력이 들어오거나 외국인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재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속 적자에 또 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관찰과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웬만하면 단타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단타가 아니시라면 오히려 현대오토에버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차하고 관련된 경우 정말 많지만 보안업체하고 관련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오비고도 있는데, 오비고는 만들기만 하지 그 보안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관련주로 엮일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가 아니면 이제 뭐 실제 진짜 보안업계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라운시큐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톤, 그 이외에, 많은 그 보안 업종들이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도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찾아보시고요. 네, 그 기업들이 오히려 갈 수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도 보안업체 기업들, 물론 뭐 기술적 반등 때문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안 쪽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연동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바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보안 업종들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